전라남도 고흥의 푸른 황토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다 건너 작은 섬 소록도와 마주하게 됩니다. 국내 유일의 한센병 전문 병원이 있는 소록도.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정든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소록도에 와야만 했습니다. 이 병 걸리면은 가족들이 가장 싫어해.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어. 이 나환자가 생겨났다고 그 집안에 허물길이 안 서요, 절대로. 그런 거 살았죠. 그러겠다고 정조를 끊어. 뭉개진 손과 주저앉은 코. 과거에는 나병이라 부르며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병을 두고 사람들은 천형이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인해 세상과는 담을 쌓고 평생 소록도에만 살아야 했던 사람들. 슬픈 100년의 역사를 가진 소록도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니다. 사철 푸르른 소록도의 중앙공원은 하늘 높이 솟은 나무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공원 곳곳에는 과거 한센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소록도의 슬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소록도가 어떤 곳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가슴 아픈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해부를 하는데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죽으면 해부실에 가야 되는데 해부실에 가면은 그 소록도 직원들 가운데서 이제 그 의료기술이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제 해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해부를 하는데 얼마나 해부를 많이 했는지 해강 후에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탐복을 했더래요. 사망 이후에도 해부실에서 한 번, 화장으로 또 한 번, 총 3번을 죽어야 비로소 영면에 들 수 있었다는 소록도 사람들. 죽음 이후에도 자유롭지 못했던 이들은 왜 소록도까지 와야만 했을까요? 1916년 조선 총독부는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와 요양을 목적으로 소록도에 집과 땅을 강제로 매수해 한센병 전문 병원인 자해의원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치료는 구실일 뿐 사실상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이주와 격리 조치였습니다. 내가 소록도 이제 1946년 1월 16일 날 소록도 왔어요. 지금과 그때 지지하려면 날 할 수가 없어요. 이 거쳐 또 양골장 방자리도요. 진대가 득설을 해주고 대륙이 들고 그랬어요. 고생이라는 것도 나를 줬어요. 그러니 환유한 주제 차는 안 돼요. 진짜 오죠. 우리가 농사 지어서 해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타가지고 씨앗 뜯어가지고 우리가 농사에서 해오고 원에서 준 것은 단지 소금 주는 거예요. 소금. 1933년 소록도로 부임해온 스오 원장은 소록도 자해의원을 소록도 갱생원으로 바꾸고 3,000명의 한센인들을 수용하겠다 호언장담합니다. 이 환자들을 수용할 건물을 짓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가 펼쳐지는데요. 동원된 인부들은 다름 아닌 소록도의 한센인들이었습니다. 일을 너무 고되게 시키고 먹는 것도 적은 데다가 일조사 시키는 게 배고파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을 그렇게 고대시키고 여자들도 막 일을 시키는 여자는 뭐에 제일 웃냐면은 그 신생이 저 23호로는 뒤에 가면은 지금 그 황토를 파는 자리가 있는데 그 벽돌봉을 여자들은 막 자꾸 그 이불 댕기니까 머리털이 빠져가지고 머리가 혹한 있는 데가 없어. 머리가 닳아져가지고. 소록도 곳곳에서 펼쳐진 건물 신축 공사와 도로 확장 공사,
골재 운반 등의 한센인들이 동원됐고 아픈 환자들은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부족한 병원 재정을 충당한다는 명목하에 원생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합니다. 손발이 불편한 한센인들에게 연간 30만 장에 달하는 가마니를 짜게 하고 거대한 벽돌 공장을 세워 벽돌을 굽게 합니다. 그 와중에도 소록도 확장 공사는 계속돼 중노동에 시달리다 못한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 소록도를 탈출하게 이릅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도망가가지고 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두 사람, 세 사람을 묶어서 꽉 쥐어가고는 앞에 헤엄치는 사람이 데리고 나가다가 당연히 무사히 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바다 복판에가 이게 무서워가지고 헤엄치 끌고 나가는 사람을 못하고 이게 그 사람도 죽고, 그러면 또 죽고, 카스에 간 세 사람도 죽고 다 죽고, 도망가다 많이 죽었어요.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었던 소록도에서의 삶. 배고픔과 중노동에 시달리던 한센인들은 시름시름 앓아갔고 치료는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아픈 환자를 돕던 젊은 청년 이동은 일터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인 사토 수간호장에게 갖은 폭행을 당하고 결국 감금실에 갇혔습니다. 감금실에 수감된 한센인들은 무조건 단종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단종 수술을 받을 당시 그의 나이는 25이었습니다. 그 옛날 나의 사춘기에 꿈꾸던 사랑의 꿈은 깨어지고 여기 나의 25세 젊음을 파멸해가는 수술대 위에서 내 청춘을 통곡하며 누워 있노라. 계속되는 핍박 속에 1939년 12월 수호 원장은 소록도에 공원을 조성하겠다 발표합니다. 아시아 각지에서 조달된 수백 그루의 나무가 소록도로 공수되고 환자들은 맨손으로 나무와 돌들을 옮겼습니다. 아름다운 소나무와 향나무,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지금의 중앙공원은 한센인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눈물의 공원이었습니다. 특히 공원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바위는 한센인들에게 유독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 공원 냉기는 것도 저렇게 자연이 된 것이 아니라요. 이 공원에 있는 나무도 소나무 이런 것도 참도 저 예제도 웍도 해가지고 참도 하자던데. 그런 자기는 그 웍도 거기 위에 앉아가지고 예? 우공제 시작하냐 시작하면은 그 사람 원기를 뜯어야 그런 게 죽어도 되는 거야. 근데 하도 우공제 하다는 거죠. 죽어도 놓고 그랬어. 웍도 이거 하도는 거기 타고 앉았고. 정원을 장식할 거대한 바위는 수십 명의 장정이 들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바위를 옮길 때면 사토 수간호장은 바위 위에 올라 사람들을 호령했죠. 바위를 옮기다가 사고가 나기 일쑤였고 게으름을 부리면 바로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옮겨도 죽고 옮기지 않아도 죽는다 해서 한센인들은 이 바위를 죽어도 놓고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한센인들의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참배할 것을 강요하던 수호 원장은 1942년 6월 한센인 이춘상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남북 분단과 6.25 동란을 거치며 역사적 격변기를 지나왔지만 소록도의 가슴 아픈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센인들과 일반인은 철저히 분리 수용됐고 한센인 부모들은 아이가 있어도 제 손으로 키울 수 없었습니다. 보육시설을 만들어 아이를 따로 키우고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보는 것만이 허락됐습니다. 면회날이 되면 자식을 눈앞에 두고도 안아보지 못하는 부모들의 탄식만이 소나무 숲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탄식의 장소, 수탄장이라 불렀습니다. 홍사자들 숙소 자리, 거기 이제 고아입니다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애들 면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고아에 있는 아이들이 신장 나가가 여기 섰고, 면회가 학교 애들은 이 신장로 밑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손도 못 잡고 그래요, 그때는. 왜 손도 못 잡아보게 그랬어요? 애들 이제 환자들이 손이 전염된다고. 아이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센인들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이제 먹는 걸 주는 것보다도 또 우리가 영국 사람이니까 좀 신기하잖아. 그 친절하게 해주니까 무엇보다도 친절히 해주는 게 그게 우리한테는 최고예요. 1962년 오스트리아에서 온 마가렛 수녀와 마리안느 수녀가 소록도로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감염이 두려워 쉽게 만지지 못하는 한센인이었지만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어제 엄마 환자 손을 맨손으로 떡지 묻게 하고, 이제 의사들은 마스크 해도 마리안나나 마가렛 수녀는 마스크도 안 하고 또 고무장갑도 안 끼고 위생장갑 그냥 맨손으로 해야죠. 식사 같은 것도 뭐 같이 하려고 하면 절대 따로는 뭐 별도로 먹는 데 없고 같이 먹는 데는 덜 많다 그래.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도 시작됐습니다. 축구팀을 결성해 고흥군 대표로 출전하는 등 한센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1962년 정부는 소록도의 한센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약속합니다. 오마도와 오동도를 연결해 뚝을 쌓아 새로운 간척지를 만들면 그 땅을 한센인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이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이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건강한 사람들이 다른 데로 정착 안 가도 오마도는 정착 나가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시작했다 그래. 소록도가 아닌 섬 바깥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센인들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피땀 흘려 간척한 땅은 1,500세대가 2,500여 톤의 곡식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드넓은 땅이었습니다. 보이는 이 배수관문은 순수하게 우리 손으로 물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유인해가지고 PP포다에다가 흙을 싸가지고 이 배수관문을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방조제의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한 명이 압사당하는 등 사고도 많았지만 내 땅을 갖는다는 마음에 힘든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한센인들이 2년 넘게 간척공사에 매달렸지만 사업권이 이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고 1,000헥타르에 달하는 비옥한 간척지는 결국 1988년 한센인들이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분양됐습니다. 소록도 100년. 한센병은 알약 하나로 완치가 가능한 병이 되었고 전염의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00년의 세월에도 사라지지 않은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 그 벽을 깨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